나이 64, 전라남도 여수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순자, 남편과 사별한 지 5해가 됐습니다. 아침이면 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는 푸르고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창가에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이제는 빈자리만 남았네요. 또 멍하니 바다만 보고 있어? 동네 이웃 김명자가 민박집 마당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내 오랜 친구이자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난 시선을 바다에서 떼지 않고 대답했죠. 명자가 내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당신 남편도 하늘에서 볼 때 안쓰러울 거야. 이제 좀 밖에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보라고. 명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민박집을 찾는 손님도 뜸해졌고 딸아이는 서울에서 바쁘다며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으니 더욱 적막하기만 합니다. 가끔 딸의 전화가 오면 그날은 그나마 마음이 환해지지만 이내 또 고요한 적막에 잠기곤 합니다. 밥은 먹었어? 내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을래? 명자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남은 밥은 모두 냉장고에 넣고 며칠간 데워 먹다가 결국 버리기 일쑤죠. 요리하는 재미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순자야, 당신 이러다 정말 아플라. 좀 정신 차리고 살아. 당신 남편도 이러길 바라지 않을 거야. 명자의 말에도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제 다시 좋은 인연 만나야지라고 말하지만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네요. 민박집은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던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성스레 요리한 해물 요리가 특히 유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텅 빈 방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가도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공간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현관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해산물을 내려놓는 소리였어요. 창문으로 보니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조한수, 이 마을에서 해산물을 납품하는 전직 선장입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더군요. 이순자 씨, 요즘 장사 어때? 돌아서며 묻는 조한수의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별로지, 사람도 안 오고. 근데 오늘 물회거리 좀 괜찮아? 한번 봐. 기가 막힌 놈들로 골라왔으니까. 조한수가 상자를 열어 보여주는 해산물은 정말 싱싱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거칠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왠지 남편이 생각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 조한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혼자 사는구나. 마을에서는 아내와 이혼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바다를 떠돌다 고향으로 돌아온 외로운 선장일 뿐이겠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지냈어요. 당신 없는 세상이 여전히 낯설지만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민박집 식재료도 떨어졌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울적해질 것 같았거든요.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생선 비린내와 각종 반찬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한때는 이런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저 혼자라는 생각만 더 들게 합니다.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네. 수산물 코너에서 옛날 단골 최 씨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와서 항상 최고의 생선을 골라갔었죠. 네,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장사가 안 돼서 자주 못 오네요. 그래, 민박집은 어때?
아직도 혼자 꾸려가고 있어? 최 씨 아저씨의 질문에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하기 싫었어요. 민박집이 얼마나 썰렁한지, 손님이 얼마나 뜸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근데 조한수 알지? 요즘 당신 민박집에 자주 간다면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해산물 납품하러 가끔 오는 것뿐인데, 그냥 해산물 갖다 주는 거 말고 더 있어? 오래 알던 사이인 거 알지? 무슨 소리예요? 그냥 장사하는 사이일 뿐이에요. 내 대답에 최 씨 아저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수 씨, 예전에 원양어선 타고 다니면서 여자들도 많았다더라. 아내랑 왜 이혼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혼자 사는 거 보면 뭐 사연이 있겠지. 마음이 불편해져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조한수에 대한 소문이 왜 신경 쓰이는 걸까요? 그건 그냥 납품업자일 뿐인데.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한수는 사실 내 학창시절 동창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죠. 말없고 무뚝뚝했지만 배려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때도 바다를 좋아해서 항상 나중에 큰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닐 거야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말 못할 감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한수가 원양어선을 타고 떠나면서 우리는 연락이 끊겼고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바다가 보이는 방파제에 앉았습니다. 잔잔한 파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 조한수와 이 방파제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바다 이야기를 했고 난 그의 꿈을 응원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조한수가 다시 내 삶에 나타나다니.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민박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해산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한수가 다녀간 흔적이었죠.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었고 상자 위에는 쪽지가 있었어요. 오늘 특별히 좋은 것들이 잡혀서 더 가져왔습니다. 덤으로 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마세요. 짧은 쪽지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조한수의 무뚝뚝한 성격을 생각하면 이런 쪽지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시장에서 들은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조한수는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걸까요? 왜 이혼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내게 다가오는 걸까요? 민박집 주방에서 해산물을 정리하며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에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안했지만 자꾸 조한수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학창시절 그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조한수의 거친 손마디,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은 주름 속에서도 여전히 반짝이는 눈동자. 왜 이제야 돌아온 걸까요? 마을로, 그리고 내 삶으로.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항상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텅 빈 민박집에 빗소리만 울려 퍼지는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남편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오늘은 비가 무척 많이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마음처럼 처연했어요.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싶어 조심스레 문 앞으로 갔죠. 누구세요? 저 조한수입니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조한수가 서 있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들어와요, 빨리. 조한수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떨고 있었어요. 오른쪽 다리 아래쪽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작업하다가 미끄러져서 가까운 데가 여기라서 말을 채 잇지 못하고
신음하는 조한수를 보며 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옷을 걷어 올리니 종아리에 꽤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낚시하다 다친 걸 자주 치료해줬던 경험이 있어서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깊은 상처를 혼자 어쩔 뻔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금방 나아. 그동안 이것보다 심한 것도 많았으니까. 조한수의 말에 갑자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상상이 됐어요. 젖은 옷을 입은 채 떨고 있는 조한수에게 남편이 입던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대로 두면 감기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옷 갈아입고 이거 마셔요. 몸 좀 녹이게. 따뜻한 대추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한수는 고맙다는 듯 받아 마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 이런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왠지 편안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참말 없는 놈이었지. 근데 왜 이렇게 늙어서는 수다쟁이가 됐어?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말했더니 조한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한동안 못하고 살아서 그런가 봐. 그의 대답에 심장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우리 둘 다 한참 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어요. 빗소리와 함께 흐르는 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학창시절 생각나? 우리 같은 반이었을 때. 조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옛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당신은 항상 바다 이야기만 했잖아요. 나중에 큰 배 타고 세계 일주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 그 꿈은 이뤘어. 세계의 바다를 다 돌아다녔지. 하지만 조한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눈에 어떤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요? 혼자였어. 항상 혼자. 넓은 바다에서 별을 보며 생각했어. 누군가와 이 풍경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그의 말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나도 매일 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와 이 외로움을 나눌 수 있다면.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다른 남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데 그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이제 갈 수 있겠어요? 갑자기 차가워진 내 말투에 조한수는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래, 패 끼쳤네. 도와줘서 고마워. 조한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다리가 불편해 보였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를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조한수가 돌아섰어요. 순자 씨, 당신이 날 도와준 건 예정 때문이야? 아니면 그냥 동네 사람이라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다친 사람을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렇겠지. 조한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큰 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자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을 잊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아, 행복해도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가 온 다음 날은 항상 공기가 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는 더욱 푸르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현관 앞을 청소하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바다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한수였어요. 멀리서도 그 체격과 걸음걸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나 매일 아침 조한수가 오나 안 오나 창문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4세 나이에 이게 무슨 소녀 같은 행동인가 싶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조한수도 매일 아침 이 시간에 민박집 앞을 지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보이려는 듯이요. 우연인 척 계속 마주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이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다가 이내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데 그날 오후 갑자기 민박집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관광버스가 고장나서 급히 숙소를 찾던 여행객들이었어요. 15명이나 되는 대형 단체였습니다. 평소 한산했던 민박집이 갑자기 북적거리자 정신이 없었어요. 방도 준비해야 하고 저녁 식사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어머, 어떡하지?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조한수가 들어왔어요. 해산물을 들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주문하신 해산물. 손님들이 많네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조한수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내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주방장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요리를 한다고요? 원양어선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요리 실력이 늘 수밖에 없지. 어서 준비해요. 손님들 배고프시겠네. 조한수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조한수의 칼솜씨는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생선을 다루는 손길이 너무나 능숙했어요. 그가 해산물을 손질하는 동안 나는 밑반찬과 국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서 배운 솜씨예요? 일에서 한때 유명했던 요리사였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조한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맛보고 나서 평가해. 이순자 씨. 우리는 그렇게 손발을 맞춰 15명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조한수의 존재가 마음을 든든하게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기쁨이 오랜만에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 손님들은 조한수가 만든 해물 요리에 감탄했어요. 사장님, 이 요리 정말 일품이에요.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우셨어요? 그게 오늘은 특별히 주방장님이 도와주셨어요. 내 대답에 조한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왠지 귀여워 보였어요. 무뚝뚝하고 거친 외모와는 달리 의외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간 후 조한수와 함께 주방을 정리했어요. 피곤했지만 묘하게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을 마지막으로 느꼈던 게 언제였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겠죠. 고마워요.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한수는 수줍게 웃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니 좋더라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내가 갑자기 차갑게 대했던 것,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미안해요. 갑자기 그렇게 대해서, 괜찮아. 이해해.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거. 조한수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 내일도 일찍 바다에 나가야 하니까. 조한수가 일어섰습니다. 문득 그가 떠나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붙잡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내일도 해산물 가져올게.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난 항상 근처에 있으니까. 조한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밤바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도 소리, 그리고 내 마음속의 파도 소리.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바빴어요. 오랜만에 손님들로 북적거렸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괜찮은 걸까요? 남편의 미소 띈 사진만이 나를 바라볼 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에 나갔다가 의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 순자 씨,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얼굴이 환해 보이네. 김 씨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알고 있어. 조한수 씨랑 가깝게 지낸다는 거. 좋아 보여. 나이가 몇인데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을에서 우리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니. 부인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박집 순자 씨 요즘 조한수랑 붙어 다닌다더라. 사별한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남자를 들이대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니 남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 같아 괴로웠어요.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조한수와의 관계는 그저 오래된 친구이자 동네 사람일 뿐인데 그런데 진짜 그뿐일까요? 솔직히 내 마음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민박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딸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나야 뭐. 바쁘게 살지. 근데 엄마 할 얘기가 있어서. 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데?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빠 생각은 안 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도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다더라. 사실이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한수와의 관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다니.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이야기 좀 나눈 것뿐이야. 남들이 다 알 정도면 그게 밥 한 끼야? 엄마, 내가 걱정돼서 그래.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외롭게 지내던 내 마음은 전혀 몰라주면서 소문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다니.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한다는 생각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남편이 떠난 지 5해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날 오후 조한수가 해산물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처럼 현관 앞에 놓고 가려는데 나는 일부러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요. 조한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에서 우리 소문이 돌고 있어요. 조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내가 자주 찾아와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니까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딸아이도 들었나 봐요. 아까 전화가 왔었거든요.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조한수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이해해요. 자식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내가 이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왠지 서글퍼졌어요. 이대로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냥 우린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어요. 이해합니다. 무리하게 다가가서 미안해요. 조한수가 일어나 나가려는 순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어요. 행복했어요. 이순자 씨, 다시 만나서.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조한수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지금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딸의 반대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평생 당신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야지, 내 순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조한수는 더 이상 민박집에 오지 않았어요. 해산물도 다른 사람이 배달해 왔습니다. 그가 보내는 것이겠지만 직접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게 느껴졌어요. 나 역시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민박집 일은 평소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없을 때면 조용히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정과는 달랐습니다. 더 적막하고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조한수가 잠시 내 일상의 빛을 비추었다가 사라지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차 잦아들었어요. 더 이상 조한수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새로운 소문거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시선들이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내 삶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순자야, 그 사람이랑 정말 끝난 거야? 어느 날 명자가 물었습니다. 친구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끝날 게 뭐가 있어? 시작도 안 했는데. 거짓말.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었잖아. 사람들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명자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람들 눈도 있고 딸아이도 반대하는데 그게 다야? 남들 시선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행복을 포기한다고? 당신 남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명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난 지금 행복한가요?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그날 오후 2명의 손님이 민박집을 찾아왔습니다. 노부부였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두 분은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방을 안내하고 저녁 식사를 차려드리면서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작은 배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남편이 5해 전에 세상을 떠나서. 그렇군요. 외롭겠네요. 할머니의 눈빛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따뜻한 미소로 말을 이었어요. 이 사장님, 왜 혼자 밥 먹어?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이지.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맞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남편이 떠난 후 매일 혼자 밥을 먹으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일까?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딸의 인정? 아니면 내 행복? 조한수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따뜻함, 안정감,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설렘까지. 문득 남편과의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항상 내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만약 지금 남편이 여기 있다면 그는 무엇을 원할까요? 아마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로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30에 넘게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고, 이제는 남은 시간도 소중하게 살고 싶었어요. 먼저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나오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외롭다. 내 아빠를 사랑했지만 남은 시간도 소중하게 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사실 많이 이기적이었어.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외로움은 생각 안 하고. 미안해.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목소리도 흔들렸어요. 그 아저씨, 좋은 분이야? 응,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야. 무뚝뚝하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이야. 그럼 엄마가 행복하다면 나도 괜찮아. 아빠도 분명 그렇게 원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딸의 이해가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조한수를 찾아가야 했어요. 조한수의 집은 항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라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실은 한 번도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은 없었어요. 길을 물어가며 겨우 찾았습니다. 소박한 단층 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이미 한 번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가도 될까? 그가 나를 반겨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조한수 씨 찾는데요. 아, 한수 씨요? 지금 항구에 있을 거예요. 아침부터 배에서 일한다고 나갔어요. 항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조한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작은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그의 모습이 유난히 단단해 보였어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조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순자 씨, 혹시 내 민박집 주방장 자리 아직 비어 있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벌써 면접 보는 거야? 우리 사장님 눈높이 높던데? 그의 장난스러운 대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어색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 채우겠다는 거지. 조한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배에서 내려와 내 앞에 섰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데? 마을 사람들 시선도 있고 따님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딸아이도 이해해 주기로 했고. 조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감사의 빛이 가득했어요. 그럼 채용 확정인가요, 사장님? 시험 기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한수가 떠났던 세월, 내가 남편과 살았던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견뎌온 날들에 대해 긴 이야기였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고향에 돌아온 이유가 있어. 조한수가 문득 말했어요. 뭔데? 너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 소식 들었거든. 내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 몇 년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돌아왔어. 그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돌아왔다니. 몇십 년의 세월을 건너 그의 마음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서두르고 싶지 않았거든.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지나온 세월, 각자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난 인연.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가자.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조한수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하고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내 행복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민박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함께 민박집을 꾸려나갈 방법,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와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조한수와 다시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박집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어요. 조한수가 주방을 맡게 되면서 해산물 요리의 맛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방이 모두 차고 식당도 북적거리게 됐어요. 이 집 물회가 정말 일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한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는 원양어선에서 배운 다양한 해산물 조리법을 활용해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선장의 특선 해물탕, 바다의 보물찜 같은 이름으로 말이죠.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하루 일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딱히 연인이라 부르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특별한 사이였죠.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목소리가 응원의 말로 바뀌었어요. 참 보기 좋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딸도 마침내 조한수를 만났습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은 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조한수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조한수 씨, 좋은 분인 것 같아. 딸이 귓속말로 말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의 인정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 어머니의 남은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조한수가 딸에게 한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정말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조한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부드러워 보였어요. 함께 살까?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그의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함께 살자. 우리는 민박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그런 형식보다는 서로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마을 어른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늦은 인연이지만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조한수의 건배사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한수와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조금은 행복해질게요. 지켜봐 주세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남편의 사진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조한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민박집은 바다양 민박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어요. 조한수의 요리 솜씨 덕분에 입소문이 나서 주말이면 예약이 꽉 찼습니다. 나는 객실을 관리하고 조한수는 주방을 맡아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조한수가 제안했어요. 해산물 식당을 좀 더 확장해 볼까? 옆 건물이 비어 있던데. 그럴까? 우리 나이에 사업 확장이라니. 부담스럽지 않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어.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민박집 옆 건물을 임대해
선장의 부엌이라는 작은 해산물 전문점을 열었어요. 조한수가 직접 바다에서 가져온 신선한 해산물로 요리하는 컨셉이었죠. 딸도 서울에서 가끔 내려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딸이 이제는 조한수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루는 딸이 몰래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한수 아저씨랑 정말 행복해 보여. 아빠도 하늘에서 흐뭇해 하실 거야.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선택을 인정해주는 딸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봄이 왔을 때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조한수가 직접 운전하는 배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게 내가 평생 사랑한 바다야. 이제는 너와 함께 볼 수 있어서 더 아름답게 느껴져. 조한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한수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뭐야 이게? 열어봐. 상자 안에는 작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바다의 푸른빛을 닮은 작은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 결혼식은 필요 없지만 내 마음만은 확실히 전하고 싶어서. 64의 나이에 받는 청혼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순간 마치 20살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마워, 한수야. 내 남은 인생을 함께 해줘서. 우리는 특별한 날이면 한국 끝 작은 등대로 산책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크고 거창한 계획은 없었지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젊은 시절 헤어졌다가 60이 넘어 다시 만나다니. 조한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 값진 것 같아. 사계절이 지나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민박집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가꾸었어요. 조한수는 바다에서 돌아오면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을 즐겼고 나는 그 신선한 채소로 반찬을 만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바다양의 노부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 또래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죠. 당신들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었어. 이제 취미생활 좀 해볼 거야.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조한수는 점점 바다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식당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대신 젊은 어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잡아온 해산물을 사용했어요. 세대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조한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야, 후회하지 않아? 나 같은 늙은이랑 다시 시작해서. 후회? 왜 후회해? 오히려 감사하지. 이 나이에 새로운 행복을 찾다니. 나도 그래. 평생 바다만 바라보며 외롭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다니. 우리는 손을 맞잡고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바라보던 별이 이제는 함께 바라보는 별이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자 말을 건네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덜 외로워요. 한수가 잘 챙겨주고 있어요. 당신이 보내준 선물 같아요. 바닷가를 함께 산책하며 우리는 종종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각자 걸어온 인생의 길,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게 된 기적 같은 인연.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걸으며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 식당도 더 발전시키고 딸아이 결혼도 봐야 하고. 조한수의 계획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함께라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64세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랑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작은 순간들에서 피어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바다를 바라보며 조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그러나 소중한 선물을 간직한 채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행복을 찾는 건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